오늘은 SLBM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굳이 잠수함으로 발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건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전략 자산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사일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근데 미사일 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저기 윗동네가 좀 많이 떠오를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 10월에 북한이 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발사했다는 뉴스까지 한번 나왔었죠.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죠.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미사일입니다. 이게 전략 자산으로서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SLBM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SLBM을 알려면 일단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속도와 거리 그리고 공격 능력의 차이에 있죠. 순항미사일은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권 내에서 마치 비행기처럼 날아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순항미사일은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하죠.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의 몇 층에 몇 번째 창문까지 골라서 맞힐 수 있어요. 반면 탄도미사일은 속도도 빠르고 거리도 깁니다. 그리고 그 공격 능력도 훨씬 크죠. 대기권을 벗어나 발사되는 미사일로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많이 불리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무기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어차피 대기권으로 날아갔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밀한 타격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공산 오차라고 하는데 공산 오차가 뭐 한 1km 놔도 돼요. 왜? 위력이 크니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이제 탄도미사일인데 네. 이거랑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쉽게 말해서 탄도미사일을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성국 앞바다에 가서 거기서 탁 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사일 기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도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굳이 잠수함으로 근처까지 가는 이유는 뭐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적성국에 대한 어떤 전략 타격 수단이 있죠. 이 전략 타격 수단이 여러 가지 플랫폼이 존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지상에서 발사하는. 만약에 적 특공대가 와서 후다닥닥닥 해버리면 어떡해? 이런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적성국을 타격하는데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있고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도 있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도 있다 라고 하면 적 입장에서는 뭐예요? 세 가지를 다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겠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적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 출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수단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 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냉전 시대 때부터 시작된 새로운 개념의 무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SLBM도 따져가다 보면 또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나옵니다. 2차 대전 막바지에 독일에 의해서 시도된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순항미사일의 개념인 V1 로켓을 잠수함에 적재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구상이었는데 종전과 함께 이제 이게 실행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서 이 모든 연구 결과 자료 같은 걸 미국에서 아주 몽창 가져가거든요. 미국판 V1 로켓부터 만들어서 요걸 잠수함에 이제 한번 달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1957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소련이 세계 최초의 위성 스푸트니크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하게 되죠.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기술하고 탄도미사일을 날리는 기술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걸 소형화시켜서 이걸 탄도미사일에 탑재해서 날려버리면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미국이 아니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장거리 ICBM 개발 계획과 함께 잠수함 탄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을 하죠. 처음에는 이제 잠수함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 잠수함 외부에 미사일을 적재한 캐니스터를 장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탄도 미사일의 특성상 이 탄도 미사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날아가요? 수직으로 날아가죠. 이렇게. 근데 잠수함에서 이렇게 수직 발사대를 놓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궁여지책이 뭐였냐면은 잠수함의 이제 사령탑이라고 하죠. 이걸 대형화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미사일을 적재하는 그런 방법을 처음에 사용을 합니다. 커다란 이 함교에다가 미사일을 넣어서 발사하는 실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대형화를 시켜봤자 미사일 두세 발 놓으면 끝이야. 그렇다고 미사일을 여러 발 넣어야 돼. 함교를 아주 더 크게 만들어? 그러면 잠수함이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물에 대한 저항 때문에. 그리고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통상적인 디젤 잠수함으로 탄도미사일을 적재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일한 수단이 뭐였냐?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서 여기에다가 미사일을 적재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디젤 잠수함에 실을 수 있었던 미사일 발사 대수나 네. 전략 원잠에 실을 수 있었던 대수하고는 뭐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디젤 잠수함은 크게 만드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큰 덩치를 디젤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무한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원자력 잠수함 보면 통상적인 디젤 잠수함보다 5-6배가 크기가 커요. 지금도 3,000톤급 디젤 잠수함 하면 디젤 잠수함에서 가장 큰 축에 들거든요. 근데 지금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어떻습니까? 러시아제 같은 경우에 거의 2만 톤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7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7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그만큼 잠수함의 내부 용적이 크다는 얘기죠. 내부 용적이 크면 그만큼 많은 탄도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도미사일의 탄두에 소형화에 성공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까지는 탄도미사일 쏘려면 함교까지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거대한 몸통 안에다가 수직 그 발사 런치 할 수 있는 배스를 쭉 깐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탄도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악몽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발사 방법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게 사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거의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단히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핫 런칭하고 콜드 런칭이 있어요. 핫은 뭐겠어요? 당연히 뜨겁게. 그러니까 엄청난 화염이 나는 상태에서 그대로 발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일단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잠수함이 자기 함교 브릿지를 물 밖으로 내놔야 되죠. 그 다음에 아무리 안전장치를 했다 하더라도 자칫 이 화염 때문에 기능 고장, 폭발 등등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핫 런칭은 곧 잠수함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콜드 런칭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사 순간에 화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기 압축 캐니스터에다 일단 미사일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공기 압축으로 물 밖까지 팡 하고 미사일을 날려보내요. 물 밖으로 미사일이 나오면 그때 미사일에서부터 점화가 시작돼서 날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콜드런칭이 말하자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건가요? 확실한 방법인데 또 이것도 나름 단점도 있어요. 공기 압축으로 이때 딱 했어. 물 밖으로 미사일이 딱 나왔다? 근데 점화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미사일이 누구한테 떨어져? 잠수함한테 그대로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비록 폭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몇십 톤 되는 게 잠수함 위에서 꽝 떨어졌단 말이야. 잠수함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꼬르륵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콜드 런칭은 수직으로 발사를 안 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비스듬하게 발사해요. 요런 위험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수면 가까이에서 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 밑에 거의 한 15m까지는 와야 돼요. 그리고 이 미사일을 쏘는 이 순간엔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이 순간에 주변에 적 잠수함이나 아니면 대잠망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바로 발각이죠. 왜? 잠수함은 물속으로 깊이 자망하면 자망할수록 안 걸리죠. 그건 반대로 뭡니까? 물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예요? 걸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콜드 런칭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영하고 있는데 물속에 백상어가 있어. 근데 그거 알아? 탐지가 정말 힘들어요. 대잠기도 있고 대잠 헬리콥터도 있고 그래도 우리한테 가 있으면 적한테 보복 공격이 가능하게 되죠. 상호 확증 파괴라는 거예요.